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요즘에 라이젠 3 3100 가격이 너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와서 제가 눈독을 계속 들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가성비 컴퓨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워 서플라이 딱 하나만 빼고는 전부 다 새 제품으로만 만들어 봤어요. 아무래도 중고 제품은 컴퓨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거의 새 제품으로 만들었지만 가격은 50만원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부품 구성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은 당연히 CPU 소개를 드려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AMD의 라이젠 3 3100입니다. 여기 영상에 보이는 칩 하나를 갖다가 CCD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상에는 CCD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이젠 3 3100에는 실제로는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CCD 하나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CCX라는 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CCX라는 거는 하나에 코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CCD 안에 총 8개의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개의 코어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은 더 비싼 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팔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불량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량이 난 코어들은 막아놓고 라이젠 3 3100이나 뭐 3500X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도체 공장 내부는 먼지가 극도로 적은 클린 룸이긴 하는데 먼지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먼지들이 반도체 만들 때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라이젠 3 3100은 CCD에 들어있는 코어 8개 중에서 4개의 먼지가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불량이 발생한 부분을 갖다가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만든 제품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뭐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날라간 라이젠 3 3300X의 경우에는요, 3100이랑 동일하게 쿼드코어기는 하는데 한쪽의 CCX에서 4개의 코어가 다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CCX 하나만 동작하니까 CCX 간의 데이터 이동이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작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3100이 완전 떨어지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미친 가성비 제품이 하나 더 나왔었죠. 바로 인텔의 i3 1100F입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순정으로 쓴다면은 아마 i3 1100F 쪽이 더 좋긴 할 거예요. 하지만 라이젠 3 3100은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버클럭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아직은 라이젠 3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근데 i3 1100F 가격이 만약에 9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혁명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인보드입니다. 이것도 진짜 완전히 가성비 보드예요. 브랜드 선호도는 낮겠지만 바이오스타의 B45M2라는 메인보드입니다. 이름은 B450 칩셋인가 싶은데 실제로는 B350 칩셋이에요. 지금 뭐 500번대 칩셋까지 나온 마당에 무슨 말도 안 되게 B350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성비로서는 B350만한 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보드는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에요. 가격이 대략 62,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B350 칩셋을 썼으니까 당연히 CPU 오버클럭까지 제한 없이 되겠죠. 램 오버클럭은 뭐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만약에 내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CTR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그걸로 원클릭 오버클럭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이따가 오버클럭한 결과에 대한 테스트 값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무튼 너무 뭐 구형 칩셋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컴퓨터에 만든 컨셉 자체가 당장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보드를 쓴 거고요. 참고로 곧 출시하는 이제 4세대 라이젠의 경우에는 B450 보드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스타에서도 B450 메인보드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한 72,000원 정도짜리가 있어요. 정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이오스타에서도 B450 메인보드의 4세대 라이젠을 지원하는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지원 범위가 이 제일 저렴한 메인보드까지인지 아닌지를 제가 몰라서 그 메인보드도 뭐 지원이 된다 안 된다라고 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B450 메인보드 사서 존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모리는요, 클레브의 DDR4 4GB 2666MHz 제품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총 8GB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DDR4 메모리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메모리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성능이 떨어지냐?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뒤에 오버클럭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메모리도 3200MHz까지는 무난하게 오버클럭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L 값을 17로 설정하기는 했어요. 16으로 해봤는데 그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참고로 클레브라는 회사는 하이닉스의 자회사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메모리 칩도 다 하이닉스 거예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블랙 무광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픽카드인데요. 가성비의 대명사 지포스 GTX 1650 슈퍼입니다. 저는 조텍의 제품을 넣기는 했지만 가성비는 EM텍 제품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조텍 제품이 요새 물량이 줄어가지고 22만원이 넘어가는데 EM텍 제품은 한 20만 8천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표에는 제가 조텍 제품 기준으로 넣어둘게요. 뭐 요즘에 암페어니 빅나비니 해서 신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가성비가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그 가격대에서 가성비가 있다는 소리지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컴퓨터 맞추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딴 나라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20만원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지포스 GTX 1650 슈퍼가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SSD입니다. PNY라는 회사의 CS900이라는 제품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제품 자체는 NVMe SSD는 아니지만 이 정도 구성에 맞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SATA SSD랑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리스탈 마크에는 읽기 쓰기 속도가 거의 대략 500MB/s 정도로 나왔는데 표기된 속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는 마이크로닉스에서 무상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구를 보면은 제품 고장으로 판단될 시에는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준대요. 제가 SSD를 AS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딴 데도 이렇게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AS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SSD나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고장나면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어떤 SSD나 하드디스크 제조사도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 구성에는 120GB 제품이 2만원이라서 이걸로 넣어놨는데요. 진짜 가성비는 240기가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 동일한 제품 240기가가 3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성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240기가로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일단 120기가로 넣어둘게요. 주요 부품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 부품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네벤치 리얼리즈 20입니다. 싱글코어는 446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2286점을 기록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순정 상태인데도 거의 i7 7700K에 비빌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해상도는 Full HD입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인데요.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캐릭터가 별로 없을 때는 초당 200프레임 정도까지도 찍었는데 난장판 싸움 할 때에는 초당 160프레임 정도까지도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약 190프레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국민 옵션에서 평균 105프레임에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은 35프레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알아요. 베린이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CPU와 램 둘 다 오버클럭을 안 했었던 순정 상태였는데요. 라이젠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버클럭인데 당연히 해봐야겠죠. 램은 3200MHz로 오버클럭을 했고 그리고 CL 값은 17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CPU 오버클럭은 CTR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골드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기본 쿨러 장착한 상태에서 전압은 1.25V 정도 넣고요. 4.25GHz로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오버클럭을 하니까 시네벤치 점수는 싱글코어나 멀티코어 전부 다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바로 이런 게 오버클럭의 맛이죠. 공짜로 성능 올리기. 그런데 오버워치에서는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오버워치는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라서 오버클럭 하기 전에도 이미 그래픽카드의 성능 한계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서 램이랑 CPU를 오버클럭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CPU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배틀그라운드는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거의 뭐 다른 CPU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똑같이 산옥 부트캠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뭐 평균 프레임이 40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할 정도다 싶어서 리플레이로도 다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 비교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약 15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고 그리고 하위 1%는 10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프레임 상승은 그렇다고 쳐도 하위 1% 프레임이 10프레임 정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게임하는 그 경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라이젠 사서 오버클럭 안 하실 분들은 없겠죠? 물론 브론즈 걸린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0만원으로 게이밍 컴퓨터 구성을 만들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AMD CPU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인텔 CPU도 비슷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라는 거는 AMD나 인텔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용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어 i3 1100F도 사가지고 라이젠 3 3100이랑 비교 테스트 해볼게요. 그 영상에서는 본체 구성보다는 CPU 간 차이나 아니면 성능 비교를 위주로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